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지난 두 분의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서울 수도권 팀의 경기를 예측했었는데요. 김현애, 송영주 두 분 모두 수원 전남전 수원의 승리, 한 경기 적중에 그쳤네요. 두 분, 네. 수원의 산토스 선수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산토스 선수 그 골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골 아니었으면 두 분 예상 적중률 0%예요. 네. 0%. 그리고 이 전에도 우리가 한 번은 그걸 못 맞췄 그 두 개가 관련인데 못 맞춘 적이 있었어요. 네, 결지. 네. 근데 이번에도 네. 인천 포항전을 저는 포항승, 송영주는 무승부를 예측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것도 인천이 이겨서 또 네. 둘 다 못 맞췄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오락가락하는 두 분의 예측 성공률이 또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첫 번째 경기 확인해 보시죠. 인천과 전북이 펼치는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홈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인천. 과연 전북을 상대로 그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김 기자는 무승부, 송 의원은 전북의 승리를 선택했네요. 네, 첫 경기부터 두 분의 예상이 엇갈렸는데요. 먼저 전북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송 의원의 이유부터 좀 들어보죠. 네, 이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또 그 대답이에요. 네. 다른 대답해 주세요. 네. 인천의 상승세가 무섭긴 무섭습니다. 인천이 3승 2무를 기록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패배가 없고요. 홈에서는 더욱더 강합니다. 네. 홈에서도 8경기에서 지금 무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북도 인천 원정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한데요. 네. 하지만 전북의 상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전북도 최근 8경기에서 5승 3무를 기록했으니까요. 네. 최근 상세가 대단하고 또 하나는 이동국을 비롯해서 대표팀에 갔었던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이제 호주 대표팀에 간 윌킨슨에게도 적용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물론 권순태 골키퍼하고 정인환 선수가 부상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에서 신영민 선수가 수비수까지도 소화하면서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그 이승기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전북은 다양한 공격 조합을 통해서 인천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국 선수가 대표팀에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항상 이동국 선수는 보면은 리그에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다가 대표팀에 한번 갔다 와서 한 며칠 동안은 되게 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부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대표팀에 다녀와서 치르는 첫 경기 이 인천전을 그렇게 완벽한 경기력으로 소화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국 선수가 부진하면은 분명히 전북으로서는 이제 그만큼 전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네. 그런 모습과 함께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홈에서 8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천수가 터졌고 진성욱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분명히 안방에서 뭐 경기를 펼친다면은 지지 않는 경기는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천의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동국과 한규원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에서 리그로 돌아오면 좀 정상 컨디션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아, 네, 정상 컨디션 그대로 발휘할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네. 한겨운 선수도 코스타리카전에서 많은 시간을 뛰지 않았고요. 이동국 선수도 그 전에 파라과이전에서도 모두 소화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최강희 감독이 공격 쪽에는 워낙에 다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발 출전은 안 시킬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0대 0이라든가 0대 1로 뒤처지는 상황에서는 뭐 이동국이나 한경훈을 투입할 걸로 보이고 네. 김기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입할 걸로 보이고요. 윌킨슨도 지차 때문에는 제가 보기에는 선발보다는 교체 또는 이번 경기는 휴식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교원 선수 같은 경우는 대표팀의 2경기 모두 후반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많이 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이동국 선수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그 선수는 체력적인 문제보다는 그런 좀 약간 그 리듬 자체가 대표팀에 갔다 오면 약간 좀 깨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좀 그랬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교원 선수는 조금 괜찮지만 이동국 선수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순위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세만큼은 그렇지 않은 인천과 전북의 대결. 전북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상위 스플릿 진출을 향한 중요한 길목에서 전남과 서울이 격돌합니다. 하석주, 최용수 두 절친 감독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는 전남 서울전. 김 기자는 무승부를, 송희연은 서울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네, 김연애 기자는 이번에도 무승부를 선택을 했네요. 네, 이번 주 컨셉이 이제 무승부입니다. 그래요? 네. 네모대로 풀리고 다 무승부? 네, 그래서 네. 지난 이제 전남의 그 수원 원정 경기를 봤는데 경기는 패하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종호, 그다음에 뭐 김영욱, 안영호 이런 선수들이 돌아와서 이제 치른 그 첫 경기였고 이번 경기가 두 번째 경기인데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온 여파를 많이 회복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난번 경기 막판에 산토스한테 골을 내준 다음에 김병희 선수가 정말 화가 나서 네네. 수비수들이 거의 막 저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지적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수비수들이 좀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 네. 싶어서 저는 전남이 조금 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선수층이 더 두텁지만 그래도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송현은 FA컵과 달리 서울의 네. 승리를 예측을 하셨네요. 네, 저는 경기 스타일상 좀 상극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남이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적인 전술을 좀 많이 펼치는데 이런 팀을 상대로는 서울이 역습에 매우 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역습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 울산과의 경기에서 FC 서울의 김남준 선수가 데뷔골을 성공을 시켰죠. 이번 전남전에서도 좀 활약을 보여줄까요? 일단은 그 김진규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주영 선수도 대표팀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김남춘 선수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김남춘 선수가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명은 분명해요. 네. 프로 2년 차인데 광운대 출신이죠. 근데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고요. 네. 올 시즌 6경기를 출전했는데 울산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용수 감독이 김남춘 선수를 좀 아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도 한번 출전할지 기대를 가져봐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도 아껴서 벤치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번에 뭐 그 데뷔골도 좋았고 최근에 활약이 괜찮지만 네. 이번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진규 그다음에 김주영 선수가 돌아오고 또 이제 이용희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백 3명의 견고한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면 조금 밀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네. 조금 더 기다렸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두 번째 아. 2호 골이라든가 이런 좀 네네네. 기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한편 전남으로서는 수원 시절에 서울 킬러로 불렸던 스테보한테 참 많은 믿음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스테보가 부상에서 돌아옵니다. 네. 하석조 감독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서울전에서는 스테보가 부상에서 돌아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은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 스테보의 컨디션이 문제죠. 네. 네, 스테보가 컨디션을 얼마만큼 끌어올리느냐에 따라서 서울전에서 활약을 어느 정도 펼칠지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내 멋대로 프리뷰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경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경기인데요. 역시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수도권 두 팀입니다. 바로 수원과 성남인데요. 이번 승리의 주인공은 거침없는 상승세의 수원일까요? 아니면 강등권 탈출을 희망하는 성남일까요? 두 전문가의 예상은 수원의 승리였습니다. 네, 거침없는 상승세의 주인공 수원. 내 멋대로 프리뷰에서 두 분의 이제 예측이 일치를 했어요. 네, 이유 좀 들어보죠. 세오가 알아서 하겠죠 다. 지금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수원 같은 경우는 이기는 법을 아는 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압도적으로 상대를 압도하진 않지만 네, 네. 그래도 꾸준히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경기 역시 상대 또 성남이죠. 성남이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꾸준히 공격력이 좋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네. 뭐 정대세, 로저, 특히 산토스, 네. 뭐 염기훈 뭐 이런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수원이라면 충분히 성남을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유는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끝이요? 네, 더 이상 뭐 보탤 이유가 없는 게 하나만 더 보태주세요. 하나만. 더 보탠다면 네. 했던 얘기 또 해서 죄송하지만 정선우 선수가 독수리 슛만 안 쏜다면 네. 수원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의 이제 정선우 선수가 그 독수리 슛, 멋진 슛을 성공을 시켰는데 그 경기를 보면서 이번 시즌에서 가장 멋진 골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슛하기 전에는 독수리 슛 이런 걸 안 들렸는데 네. 독수리 슛이 맞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그 볼에 밑둥을 차면서 이것이 무회전처럼 걸리면서 김영각 골키퍼 뒤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뚝 떨어지는 네네. 그런 슈팅이었는데 이 골은 말 그대로 예술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정선우 선수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정선우 선수 인생골이에요. 네. 정선우 더한 선수가 골은 안 나오나요? 네, 독수리 슛 말고 불꽃 슛 같은 걸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독수리 슛은 또 다시 하라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골을 많이 넣는 게 실질적으로 중요하겠죠. 그렇게 넣어도 한 골이니까요. 근데 네. 워낙에 정선우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지만은 패싱력도 갖추고 있고 네. 그리고 중거리 슈팅에 매우 능한 선수입니다. 네. 포항전에서도 골을 넣었었고요. 이번에서도 뭐 워낙에 환상적인 슛으로 경남전에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죠. 네,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의 염기훈 라인으로 시작되는 산토스, 로저 이 라인을 철저하게 잘 막아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산토스를 막기 위해서 네. 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하지만 산토스가 그런 기회를 놓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난 네. 경기에서 극적인 이제 골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런 산토스의 좋은 컨디션을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산토스를 잘 막더라도 또 로저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성남 수비진들이 좀 봉쇄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저는 한 수원이 한 두세 골 정도는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선우 선수가 독수리 슛을 한 3번 정도는 넣어줘야 좀 승점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한마디만 덧붙이자면은 네. 로저는 전반기에 부진했던 것이 K리그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K리그에 완전히 적응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산토스는 고종수 코치랑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한대요. 네.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슈팅을 때려야지만 득점하기 더 좋은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훈련하면서 득점력이 향상됐다고 하니까요. 이 효과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멋대로 프리뷰 3경기 예측을 모두 마쳤는데요. 최종적으로 예측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인천과 전북의 경기는 김기자 무승부를, 송이현 전북의 승리를 점쳤고요. 전남과 서울전에서는 김기자 무승부, 송이현 서울의 승리로 엇갈렸습니다. 수원 성남전에서 두 분 모두 수원의 승리로 일치했네요.